어제까지 잘 나오던 기초연금이 갑자기 끊기거나 매달 들어오던 연금액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줄어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교차로TV 박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내 소득과 재산이 그대로인데 갑자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액이 감액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연금이 끊기는 상황은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인데요.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은 소득 인정액과 금융재산의 반영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금이 끊기거나 줄어드는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소득 인정액 기준과 금융재산 반영 기준을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연금 수급의 계산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연금을 잃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두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딱 30초만 2025년 기초연금 관련 변동사항 안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34만 2,510원, 부부가구 54만 8천원,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수급 기준은 단독가구 2024년 기준 213만원에서 228만원으로 인상, 부부가구 340만 8천원에서 364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공제액이 112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 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 기초연금을 신청한 어르신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한 금액입니다. 대표적인 소득으로는 내가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 가진 재산으로 버는 재산소득,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모든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이자소득공제, 일반재산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의 제도가 있어 여러 공제금액을 모두 차감한 후에 반영하는 소득금액이 연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에 있어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입니다. 정리하면 소득 빼기 공제가 소득 인정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근로소득이란 쉽게 말해 일해서 번 돈입니다. 여기에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에서 발생하는 임금, 급여,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 근로소득에서 더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되냐는 것인데요. 기초연금에서는 근로소득을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근로소득 공제란 어르신들의 근로소득 중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근로소득 112만원까지는 100% 소득에서 제외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받으시면 112만원 이하이므로 단 한 푼도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월 150만원을 받으신다면 112만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38만원만 소득으로 반영되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소득의 30%는 공제를 해줍니다. 38만원의 70%인 26만 6천원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러한 공제제도 덕분에 어르신들은 일을 하면서도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 공제에서 주의하실 점은 초과된 금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반영되는 점,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등 정기적인 소득 증빙을 해야 하는 점, 혹시라도 가족 명의로 받은 소득은 기초연금 산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재산소득인데요. 재산소득이란 어르신들이 소유한 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예금, 보험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내 집이나 통장에 있는 돈이 많아지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가 바로 재산소득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집 한 채의 공시지가가 올랐다면 재산가치 증가로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봅니다. 은행에 넣어둔 정기예금에서 이자가 발생했다면 이자 소득으로 소득 인정액이 올라갑니다. 주식이나 펀드에서 배당금이 발생했다면 금융재산 소득으로 반영되어 소득 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서류상의 가치로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즉, 실제로 내 돈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도 기초연금에서 재산이 많아진 것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와 같은 재산소득은 근로소득과 같이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주택과 토지에 공시지가가 반영되는 경우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공시지가가 3.65% 상승했다면 내 집의 가치도 동일하게 3.65% 상승한 것으로 반영됩니다. 금융자산이 반영되는 경우 은행 예금 이자는 다음해 4월 25일에 반영되며 주식은 평가의 기준으로 배당금도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보험 같은 경우도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임대소득도 반영되는데요. 상가나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월세나 임대 수입도 소득으로 평가하며 월세가 아닌 전세의 경우는 금융자산으로 반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산소득은 서류상 가치로 평가되기 때문에 연금이 줄어들지 않으려면 첫째, 공시지가를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가 내 집이나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수시로 확인하셔야 해요. 공시지가가 오를 경우에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치니 사전에 조치해야 합니다. 둘째, 정기예금 만기 시점과 이자 수령 시점을 조정해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재정산 시기를 피해갈 수 있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높은 경우 분할 예치하거나 만기일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명의 계좌 관리. 자녀나 가족명의로 된 자산을 관리하실 경우 어르신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자동차인데요. 지분 1%라도 자동차의 명의를 자녀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탈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산소득의 개념과 반영 방식 그리고 관리법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기초연금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금융재산 반영 기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지키기 위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내용이니 꼭 끝까지 확인하세요. 금융재산의 항목별 평가 기준은 예금 및 적금의 경우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등은 3개월 평균 잔액으로 평가합니다. 즉, 통장에 넣어둔 돈이 매달 변동되더라도 3개월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 시 발생한 이자는 다음 연도 4월 25일에 반영됩니다. 주식 및 펀드의 경우 기초연금 신청 시점에 평가액으로 반영됩니다. 주가가 오르면 내 금융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에 영향을 미칩니다. 펀드 또한 평가의 기준으로 반영되며 수익이 발생할 경우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보험의 경우 해지 환급금이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는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소득으로 포함되지만 해지 환급금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채권 및 기타 금융자산의 경우 국공채, 회사채, 파생상품 등은 평가액 기준으로 반영되며 특히 연금형 채권의 경우 수령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금융재산 반영 기준의 포인트는 예금이 많으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고 보험 가입 시 해지 환급금이 금융재산으로 반영되고 주식 투자로 이익을 얻더라도 그 평가액이 금융재산으로 반영되는 점, 그리고 정기예금 만기 시 이자는 다음해 4월 25일에 반영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겠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혜택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의 변동, 금융자산의 증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변화 등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지역별 기본공제 차이, 자녀 명의 대여의 위험 등은 많은 어르신들께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서의 소득인정액과 금융재산 반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수당입니다. 단순히 정부가 주는 돈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연금이 줄어들거나 끊길 수 있다는 점을 꼭 주의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기초연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현명한 관리 방법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시로 정부 정책들을 확인해서 영상 올려드릴 테니 시니어 교차로 TV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셔서 항상 최신 정보와 꿀팁들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